이슈를 나누는 방송 반달곰 초대석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FM 김일웅입니다. 반달곰 초대석은 우리 동네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 손님 누가 나오셨을지 궁금하시죠? 네,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이신설 경전철 지부의 지부장 전유덕입니다. 네, 우이신설 경전철 지부 전유덕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아마 인사를 들으시면서 예감하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우이신설 경전철입니다. 그 우이신설 경전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건데요. 우이신설 경전철에 언제 개통했죠, 지부장님? 개통은 17년 9월 2일에 했고요. 네네. 예, 그때부터 목표가 이제 13만 명을 수송하는 걸로 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보니까 6만에서 7만 사이 인원을 수송하고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런 민자 사업이라고 하죠. 민자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이신설 경전철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 9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개통 4년 차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년 차고 서울시의 1호 민자 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11.4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이신설 경전철, BTO 방식이니 민간위탁이니 이런 좀 보통 시민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이신설선의 운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 말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서울시가 BTO 방식으로 우이신설 사업을 추진했고요. BTO 방식이라는 게 뭔가요? 이 BTO 방식은 그 사업 시행자라고 있습니다. 소위 시행사라고 하는데요. 그 민간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 민간 사업자가 주무관청, 즉 서울시에게 그 사업을 위탁받고 이 민간 사업자의 자본으로 모든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30년 동안 그것을 운영을 해서 그 운영 수입으로 공사비 그리고 이익을 챙겨서 30년 후에 서울시에게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민간 자본이 건설을 하고 대신에 30년간 운영권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영 수익을 보장해 준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은 아닌 거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고 시행사는 이제 그 30년 동안 수익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이런 구조. BTO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시행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행사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어서 그 이제 위탁을 좀 줬어요. 그럼 시행사는 건설만 한 건가요? 그렇죠. 건설만 하고 총 책임만 지는데 이제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는 이제 맡기가 부담스러운지 운영사를 이제 하나 그 위탁을 해서 운영. 아니 근데 자기네가 지어놓고 왜 운영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또 책임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좀 납득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계속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있고 운영사가 또 따로 있는 이런 상태군요. 그렇죠. 이 운영사는 우진선전이라고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우진선전의 자회사인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주에 또 재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시행사가 운영사에 위탁을 했는데 운영사는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렇죠. 다단계 위탁이네요, 완전히. 저희는 이제 다단계 민간 위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시민들이 이게 경전철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이니까 당연히 이제 시에서 운영한다거나 공공이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민간 위탁 그것도 다단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지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뒤에 쭉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런 민간위탁 구조에서 오는 뭐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앞서 그 13만 수요 예측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13만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한 6만에서 7만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 저도 이제 출근 시간대에는 웬만하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이신설 경전철 얘기를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 출근 시간에 이렇게 미어 터지는데 과연 얼마나 더 사람을 태워야 그럼 이게 이익이 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익이 나려면은 그 출퇴근 시간에 꽉 찬 그 승객을 하루 종일 수송을 해야 그때 이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출퇴근 시간대만큼의 그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가 24시간 운행을 24시간 아니고 하루 종일 운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네요. 그럼 이게 애초에 좀 부터가 좀 첫 단추가 잘못 켜진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 또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파산설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사업 재구조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연 이제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앞서 지금 수요 과대 추정의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우선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을 해서 지금 이 국민은행 그리고 교보생명보험, 산기반 자본 등 이제 시행사가 대출한 곳이 좀 많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만 이제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온 거네요. 그곳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데 지금 수송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빚을 잘 못 갚겠네요. 그렇죠. 이제 빚을 못 갚고 있고 자기 이제 9개 컨소시엄으로 만든 게 이제 시행사인데 이 시행사가 각각의 이제 돈을 투여해서 가까스로 올 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그 내년부터는 더 이상 이제 못 버틴다. 그래서 파산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시행사 입장에서 최선을 뭐 다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게 재구조화라는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재구조화가 서울시가 이 모든 대출을 다 갚아주고 뭐 이자도 이제 지금 4.6%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이 이자를 또 대신 납부해주고 거기서 차량 교체비까지 이제 어마무시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까지 서울시가 다 대주는데 지금 6만에서 7만 수송을 하는 1년에 한 140몇 억 정도를 가지고 책임 운영을 하겠다. 시행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 얘기한 이제 수요 과다 추정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개통한 첫 해 때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행사에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는 뭐 이걸 또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뭐 멈출 수는 없으니 시행사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 사업을 이제 어떻게 다시 운영할 거냐.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시행사가 요청한 것은 부채와 이자를 다 갚아달라. 그리고 차량은 지금 당장 교체하는 건 아닌 거죠. 예, 차량은 한참 후에나 이제 교체를 하는 거라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이 애시당초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 감당해야 되는 빚을 이제 시민의 돈으로 다 메꾸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서 이제 가져가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5년 만에 파산할 지경이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BTO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큰데요. 그래서 최근 9월 2일에 서울시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민자 BTO 방식은 만능이 아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에는 정치적인 개입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후반부에 그럼 저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 될 건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 예측의 문제 그리고 시행사가 그 파산 계속 적자를 보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인력 구조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사에서 우진산전, 네. 그리고 자회사로 이제 다단계로 가다 보니까 이 점점 이 운영비가 줄게 됩니다. 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불변가 기준으로 매년 80억 정도 그거 80억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80억이 운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최저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낮은 가격에. 예. 근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맡기는 건데 또 거기다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 이건 제살 깎아먹기 아닌가요?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일단 운영사랑 이제 운영사의 모회사인 네네. 이제 우진산전 사이에는 그냥 돈이 이제 시행사에서 바로 운영사로 넘어가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우진산전이 이 철도 차량 제작 회사다 보니까 네네. 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좁다 보니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니 이게 운영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더 판매하는데 수출하는데 이제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것 때문에 신림선에 이제 로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해외 시장 개척하거나 수출하는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영사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건 뭔가 그 선호가 뒤바뀐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행사랑 운영사 사이에도 이 인력 문제로 이제 민사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측대로 이제 안전요원, 그러니까 승무원이랑 영무원을 점차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에게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이끌어 가다 보니 이게 원래 이 금액만큼 운영사가 받기로 했는데 운영사의 입장에서는 예측보다 인원을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시행사는 운영 그 계약 당시에 그 금액대로 줬으니 문제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매년 8억 정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23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사가 못 받은 돈이? 예, 그렇죠. 네네. 지금 파산 위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도 더 못 받아서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운영사도 지금 23억을 못 받으면은 파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행사도 파산할 것 같다. 운영사도 파산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양측 다 파산할 것 같고. 네, 심히 걱정이 되네요. 저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엄청 높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51%고요. 정규직이 49%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부장급 이상 관리직이 총 16명인데요. 그 중에 단 2명만 정규직이라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네, 그 전체 직원의 이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 운영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중간 관리자급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16명 중에 2분만 정규직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14분은 비정규직이고. 사실 그만큼 이제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1년 단기 계약이다 보니까 1년 하고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아니면은 쉬고 싶을 때 그냥 관둬버리면은 이제 근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도 그 비용 문제 때문이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문제가 좀 큰데요. 네네. 그 연봉제다 보니 특히나 안전요원 쪽에서 일반 사원보다 금액을 더 못 받고 있는 비정규직 분들이 대다수고요. 예. 아 관리자급인데? 아 관리자급은 아니고 예, 그냥 일반 직원에서 예, 일반 사원보다 그 비정규직 과장이거든요. 네네.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원보다도 더 못 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직률도 높겠네요. 처우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직률이 이제 초기에는 40%에 달했는데요. 아. 예, 요즘에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그 경전철 같은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는 이 안정적으로 그 인력이 좀 운영되면서 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처우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참 이 안전 운영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또 인력 문제 말고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게 이 안전한 운행을 하려면 이제 예비 부품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비품을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제 더 추가 구매를 해서 사거나 아니면은 그 고장난 부품을 빨리 수리를 맡겨서 그 정상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지금 돈이 없다 보니 이제 CS 맡기는 그러니까 이 수리를 맡기는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추가로 이제 그 좀 비싼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매를 안 해도 이렇게 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예비품은 말 그대로 이제 예비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 특히나 스크린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으로 이제 그 컨트롤하는 그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수량이 아예 빵개입니다, 그냥. 아, 그럼 그게 고장 나면 이제 끝인가요? 그게 고장 나면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동 운행이 안 되죠. 아, 자동. 그러면 스크린 도어를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수동으로 열고 닫는 것도 신호의 문제가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열차 자체를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km 이하로만 그 해당 역에 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역을 지나서 다음 역에서 오토 모드로 전환해서 다시 가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이시설 경전철 같은 경우는 무인 운행이잖아요. 그럼 수동으로 운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이제 갈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그 FM 모드라고 하는데 그 모드를 이제 안전요원이 열차에 승차해서 이제 직접 관제사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 역까지 운행하는 형태로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시민분들이 꽤 많은 피해를 보는 게 그 열차 자체가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한참 동안 서 있어야 되는 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선에 러시 시간대는 16대가 운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지면은 제 예측인데 한 4-5대밖에 운행을 못 하거든요. 그럼 난리가 나겠네요, 출근 시간 때는. 정말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예, 최근 그 성신여대에서 PSD가 고장난 적이 있는데 어떤 거요? 그 스크린 도어라고 이제 PSD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스크린 도어 고장으로 열차 자동 운행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도 40분 가량 지연이 됐었고요. 예, 예비품이 없으니 만약 그게 고장 나면은 하루 종일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예비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얼마를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좀 한정적이고요.
그 열차 부품 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품이 있어요. 뭐 제동 장치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네. 뭐 이런 그 규격이 되어 있는 부품은 꼭 되어야 하는데 네. 그 외에는 이제 딱히 규정이 없다 보니 그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리스크 감수하고 보유를 안 하면은 어떻게 못하는 상황.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없는 상황이군요. 예. 네, 참 근데 좀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안전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건데. 예, 그렇죠. 단지 비용 문제 때문에 예. 이런 예비품까지 부족한. 그래서 지금 이제 인력 구조의 문제라든가 예비 부품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최저가 낙찰로 운영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 그 최저가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 중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정비는 그 말 그대로 그 좀 중요한 정비라서 4년에 한 번꼴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구석구석 이렇게 전체, 다 들여다보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9월 2일 서울시 임시회에서 권수정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중정비를 열차 하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차 장치, 기장, 뭐 제동 장치, 차체, 뭐 의장, 전기 장치 등을 다 해야 되는데요. 그 4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중정비니까 이 개통하고 4년이 됐으니까 한 번 해야 되는 시기네요. 그런데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 바닥 쪽만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원래는 객실 내에 있는 그 개전기라든가 뭐 이런 전기 장치를 다 봐야 되고 그 출입문 장치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차량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알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나올 때까지 그냥 입을 닫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 지금도 시정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네요. 거죠. 네. 근데 이 시민들이 사실 이제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모르시죠. 어디 뭐 언론에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은 그 뭐 노동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사측은 거의 받아들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요구들을 했는데 그 받아들이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 직원분들이 그 예비품이 부족하니까 뭐 이것 좀 사달라 혹은 우리가 공구가 필요하니 사달라 이렇게 말해도 그냥 있는 거 쓰라고 하거나 진짜요? 공구 같은 경우는 그러고 예비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큰일이 나기 직전에나 조금 사주고 이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정비 현장에서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서 요청을 해도 회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중정비를 하는 주체가 있는데요. 그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주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그 우진 산업기술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정비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중정비를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정비를 맡아서 하는 회사. 그게 이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우진 산업기술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얽히고 설켜 있네요. 그렇죠.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열차 전체를 그 정비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차량 부장이 이것을 이제 지적하고 시정하지 않은 점들이 뭔가 엮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는 업체라서 오히려 서로 유착돼서 이 제대로 정비를 안 했을 수도 있는 뭐 이런 정황도 있다.
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이 우이신설 경전철 그냥 이용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정도인데요. 근데 뭐 문제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현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상황들도 연출됐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특히 이제 무인 운행을 하고 뭐 영모 인력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좀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지금 현재 역에서 가끔씩 직원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의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예, 그분들이 이제 안전요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안전요원은 그 기관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차량 승무 그리고 역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에 배치되지만은 북한산 우이역과 삼양역 간에 안전요원을 승무를 배치하여 그 순회로 이제 열차를 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인력이 그 역에 이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역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열차를 근무한다는 타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역에 이렇게 한 명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열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려서 뭐 조치를 하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러시 시간대는 성신여대에서 신설동까지 여기 세 개의 역도 승무원을 그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실상 대부분이 공백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러시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몇 개의 역에는 좀 있는데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공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뭐 열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 뭐 역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안전요원이라고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공백역사의 문제가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그 시민분들께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게 돼도 현장에는 우이신설 경전철 직원은 존재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솔밭공원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안전요원은 지금 뭐 삼양역 가 있고 이러면 그 돌아오는 시간만큼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이제 관제실에서 그것도 5명이 모든 CCTV를 봐야 되는데 그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열차 그 일만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분들이? 관제사분들은 그 전력을 보거나 신호를 보거나 아니면 운전 상태를 보거나 그 각종 민원도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 다른 현장 직원이랑 또 소통할 때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그 수백 개의 CCTV를 다 확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승객이 신고해서 좀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뒤늦게 대처한 것은 이제 예시를 가볍게 들면 6월 24일 보문역 계단에서 사람이 넘어져 얼굴에서 피가 흥건히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늦게 알아가지고 현장에는 시민들과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우이신설 경전철 직원이 출동을 했고요. 그 출동한 경위도 다른 시민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운영사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좀 늦게라도 대처를 했는데요. 그 다음 사례 두 가지가 있는데 8월 3일 4.19 민주묘지역에서 20시 28분경 승객이 넘어져 얼굴에서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21시 10분경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으나 우이신설 경전철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출동하지 않았고요. 이게 그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몰랐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사후에 이제 알게 된 거고. 예, 9월 11일에도 이제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있어도 다른 시민분께서 신고를 해주시고 또 45분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했지만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네. 사실 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이 대중교통 역사는 사실 이 안전의 문제, 사실 무슨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조치를 취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해주신 말씀으로는 우이신서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발생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른 그 사업장들을 바라보면은 여기에 CCTV를 볼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현장 출동을 하거나 하는데 저희는 영무 부스에 그 컴퓨터조차도 없어서 CCTV를 볼 수 있는 설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요? CCTV를? 관제실에서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그것도 단 5명이서요. 만약에 지정 휴무가 나오면은 4명이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연차가 발생하면 3명이서 근무를 하거든요. 참,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심지어 이런 상태로 4년 동안 이제 운행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이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보다 시행사가 파산할 지경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그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뭐라 말하기가 참 형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대부분이 지금 비용의 문제이고 비용의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의 처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해주지 않아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예비 부품 이런 것도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 정비도 꼭 해야 되는 중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실 이제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 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우이신서 경전철에 이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조합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 우이신설 경전철 공영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공영화라 하면? 공영화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담당을 해서 지금처럼 민간 위탁이 아니고 서울시가 이제 책임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이제 경전철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 이런 식으로 좀 공영화가 좀 필요하다 보고요.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뭐 협의를 해볼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단 책임지고 운영해라.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인 거고. 네네. 그 우선은 시민의 안전도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그 안전 인력의 이제 부족한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이직률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1인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단 한 명이서 모든 역사와 차량 기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모든 역사를 한 명이서요? 이게 특히나 이제 통신, 기계, 신호 분야가 있습니다. 이 신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신호소가 있는 역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도어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구의역에서 이제 사고를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오세훈 시장님도 올해 5월 달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추모를 하셨는데 이런 오세훈 시장님의 이 스탠스와 지금 저희 우이신설 경전철의 현실과 너무 다른 괴리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의역 김군을 추모하는 행보를 했지만 사실은 그 구의역 김군 사고가 발생한 이런 배경과 그
운영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우이신서 경전철에서 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예. 겉으로는 추모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 좀 안타깝죠 이제 현실이. 네네. 예. 그래서 공영화를 통해서 네네. 적정한 인력을 좀 뽑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지정 휴무 그리고 연차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공가나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인력을 먼저 보충하는 거에 우선이고요. 그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기회만 되면 이제 이직을 하고자 그렇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사람이 또 뽑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미숙하다 보니까 사고 조치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관제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데 모든 그 책임의 그 최우선이 이제 관제사 분들에게 좀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숙련된 분들이 필요하신데 아무래도 이 나이가 좀 있으신 정년퇴임 하신 분을 뽑다 보니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예, 신규자를 뽑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경력이 좀 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처우가 충분치 않으니까 이제 지원을 안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이 주로 오셔서 이 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게 적응을 하시면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군요.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영화를 서울시에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고, 그 이전에 시급하게 어쨌든 이 안전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라던가 인력 충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정비도 예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다단계 민간 위탁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공익 제보가 없는 이상 전혀 모르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다행히 또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위탁을 주면은 이걸 더 쉬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서울시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영화를 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더 투명하게 또 안전하게 서울시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라 이제 요 요청들을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혹시 공영화를 위해서 뭐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시민분들께서 좀 많이 이런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홍보를 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널리 알 수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회나 서울시에게도 이 사실을 좀 널리 알려서 올해에 제대로 된 이제 재구조화가 아닌 공영화를 통해서 서울시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의회 통해서도 공영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예정이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방송을 들으실 시민들에게 우이신서 경전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네네. 예, 이게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혹은 국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 다단계 민간 위탁 구조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이런 형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게다가 지금도 이제 시행사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주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200억 가까운 돈을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을 통해서 그 공영화를 이뤄내고 그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시민 누구나가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우는 대중교통 수단 경전철이 사실은 이제 민간 위탁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의 관리 감독도 이게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제 예비 부분 확보 이런 부분들도 잘 되지 않고 안전 요원들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우이신서 경전철의 상황 오늘 그 전유덕 지부장님 모시고 들어봤고요. 네, 앞으로 그 서울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서 시민들도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우이신서 경전철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 마지막으로 가져보고요. 네, 오늘 반달곰 초대석 첫 번째 시간 전유덕 지부장님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